화폐상습진은 2차 감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2차 감염이 발생했을 때 발열 반응 혹은 급격하게 퍼지는 반응, 그리고 권태감이라든지 오한 발열 같은 증상이 생기지 않고 그 부위가 그냥 가피가 생겨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만 유지합니다. 그런데 화폐상습진은 그 가피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섣불리 포비도소독 같은 것들 혹은 항생 연고 사용, 항생제 사용 같은 걸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가피 유지하는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여기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게요. 둘 사이의 차이가 뭘까요? 처음 보이는 요 사진은 아토피의 2차 감염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일 요 사진은 화폐상습진의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이걸 보면 피부과에서 보통 이 상태를 아토피 피부염이 2차 감염인 걸로 겁을 주고 빨리 항생제 치료를 하라고 혹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화폐상습진이 2차 감염이 아니라 원래 일반적인 상태도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일 거라고 생각하고 처치를 하게 되면 화폐상습진이 더 악화되거나 안 낫는 경우가 많죠. 화폐상습진은 일반적인 상태가 아토피의 2차 감염과 혼동된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최근 외국에서 어떤 분이 환부 사진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자기 병명이 뭐냐고 정말 슬프게도 보내주셨거든요. 그때 딱 보니까 화폐상습진이에요.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을 받고 2차 감염으로 의심을 해서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고 하시거든요. 저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즉 화폐상습진을 아토피 피부염 2차 감염으로 오해하는 거죠. 과거 영상 중에 보면 아토피 피부염과 화폐상습진의 감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핵심은 뭐냐면 아토피 피부염인데 화폐상습진으로 잘못 오해하면 알레르기에 대한 관리를 못하게 되고, 반대로 화폐상습진인데 아토피를 오해하게 되면 아토피의 2차 감염으로 오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폐상습진인데 2차 감염으로 오인하기 때문에 2차 감염에 대한 치료를 하겠죠. 그래서 토비돈 소독, 항생제 복용, 항생 연고 사용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처치를 하게 되니까 치료도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아토피냐 화폐상습진냐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치료법도 다르고 관리법도 다르게 된다는 거죠. 즉 진단이 틀리면 고생만 하게 됩니다. 낫지도 않고 내 병이 뭘까라고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치료한 지 1년이 됐는데 제 병은 무슨 병이에요 물어보면 습진입니다, 피부염입니다, 명확하게 아토피인지 화폐상인지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경우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토피는 왜 세균 감염이 잘 될까요?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알아야만이 화폐상습진 세균 감염이 안 되는 이유를 반대로 알 수 있거든요. 사실 피부질환은 왔다 갔다 하는 원리만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첫 번째, 소아토피는 2차 감염에 대한 면역 시스템 훈련이 안 돼 있다라 했죠.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험치가 없어요. 그래서 감염이 되게 되면 싸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농가진 같은 것들이 2차 감염이 굉장히 흔한 이유죠. 즉 첫 번째는 감염에 대한 처치,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토피 피부염은 대부분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죠. 그러니까 피부에 면역 억제제 사용에 의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죠. 즉 세균 감염에 대한 취약한 상태가 아토피 피부염 상태죠. 그 이유는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기 때문에 2차 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이 대부분 전신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넓은 범위에 퍼져 있어요. 실제로 성인 아토피 중증 환자분들 보면 전신에 다 퍼져 있거든요. 즉 면역 시스템이 방어를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세균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호중구나 호상구 이런 면역세포들이 막다 지쳐서 못 맞게 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아토피는 만성적인 세균 감염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토피가 너무 오래되게 되면 피부의 면역 시스템이 싸우다 그냥 냅둡니다. 어차피 항상 있는 세균이니까 뭐하러 죽여. 어차피 안 낫는데. 그래서 감지를 해도 호중구, 호상구들이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특성을 보이죠. 그리고 아토피는 만성적으로 긁게 되니까 외상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긁어서도 악화되는, 세균 감염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은 2차 감염이 늘상 있는데 소아토피와 성인 아토피 둘 다 세균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토피는 2차 감염이 잘 된다 그랬죠. 특히 황색 포도상 구균에 의한 세균 감염이 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화폐상습진 왜 아무리 심해도 2차 감염이 거의 안 될까요? 정말 심한 화폐상습진도 2차 감염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기에는 정말 살떨릴 정도로 심하지만 2차 감염이 안 됩니다. 세균이 잘 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병인 때문입니다. 병인. 지루성 피부염과 아토피는 열이 많다 그랬죠. 열이 우세합니다. 피부에 의해서 열대사장애가 깨진 게 지루성, 그리고 면역세포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과 피부 만성습진이 겹친 게 아토피라 그랬죠. 근데 기본적으로 열이 많습니다. 열에 의한 염증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이 많기 때문에 염증에 취약하죠. 왜 그러냐면 염증 자체는 열이 많을 때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더운 여름철, 그리고 뜨거운 물에 노출되거나 혹은 운동 같은 걸 많이 하거나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서 체온 올렸을 때, 아니면 지저분한 환경에 노출됐을 때, 이럴 때 2차 감염이 잘 된다 그랬죠. 즉 체온이 높아지고 물에 접촉되고 하는 환경들에서 많이 2차 감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는 2차 감염이 많은 이유인데, 그 이유는 열 때문입니다. 열. 그러면 화폐상습진은 열이 별로 없다 그랬죠. 화폐상습진의 병기는 체액순환 정체라고 했죠. 체액순환이 정체된 게 주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습열이라고 했죠. 근데 습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열은 1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습이 우세하고 열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적기 때문에 2차 감염에 대한 발생 가능성이 낮죠. 그래서 병인 자체가 체액순환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2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폐상습진의 처치법은 아토피와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보기에는 2차 감염이지만 실제 2차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습진 처치와는 매우 다르죠. 즉 2차 감염이 됐을 때는 보통 이제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혹은 포비돈 소독을 하라고 했죠. 근데 화폐상습진은 보기에는 2차 감염처럼 보여서 포비돈 소독을 하게 되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복용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습진이 진물이 펑펑 날 때는 식염수팩을 하라 했죠. 근데 화폐상습진은 기본적으로 장액성 소수포가 발생을 해서 진물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식염수팩을 할 이유조차 없죠. 왜 그러냐면 얘는 어차피 진물이 멈춰야 될 시기가 되면 멈추거든요. 그래서 가피가 생겨야 되는데 식염수팩을 하게 되면 가피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좋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미용 티슈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진물 나는 부위에 붙여서 특별하게 각화된 현상들을 일부러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피 형태의 두꺼운 층을 만드는 관리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아토피 비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차 감염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차 감염이 발생한 것 같아 그러면 포비돈 소독이나 항생 연고 사용 이런 것들, 그리고 감염에 대한 관리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처치를 하게 되는데, 화폐상습진은 진물이 많이 나고 2차 감염이 된 것처럼 가피가 세균성 가피처럼 막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런데도 감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처치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화폐상습진이 심한 경우에 오한이 나거나 발열이 나거나 권태감이 있거나 하는 2차 감염의 징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 감염을 의심하지만 좀 이상합니다. 왜? 2차 감염처럼 급격하게 심해지지도 않고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화폐상습진이 2차 감염이 거의 안 생긴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처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화폐상습진이 2차 감염이 거의 안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화폐상습진은 2차 감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2차 감염이 발생했을 때 발열 반응 혹은 급격하게 퍼지는 반응, 그리고 권태감이라든지 오한 발열 같은 증상들이 생기지 않고 그 부위가 그냥 가피가 생겨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만 유지합니다. 그런데 화폐상습진은 그 가피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섣불리 포비돈 소독 같은 것들 혹은 항생 연고 사용, 항생제 사용 같은 걸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가피 유지하는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